네, 봅시다. 그러면 아까 연결져가지고 이제 해당 내용을 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랑 간단하게 4강씩 8강 정도 해가지고 입문은 마무리 할 거니까 기본 이론 나중에 9월에 들을 때도 이거를 미리미리 좀 돌려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좀 더 9월 달에 기본 이론 들을 때도 훨씬 더 좀 순조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어놓으시면서 하드하지 않고 스토리만 위주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개정될 만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렇죠? 괜히 시간만 가요, 쓸데없이. 그래서 전체 틀 짜는 게 중요한 거니까 흐름 파악에 포인트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큰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먼저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거 하나 한 게 거의 절반 끝낸 거랑 같아 사실은. 그 프린트 한 장 준 거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오늘은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뭐하죠? 있는 것 중에서, 요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 요거를 해당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겠다. 그쵸? 정비사업. 그러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 그냥 쉽게 말하면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후불량한 건축물 줄 테니까 새 집을 줘 이렇게 하는 게 정비사업이야 사실은요. 그렇죠? 새로 단지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드는 건 도시 개발 사업인 거고 이건 신도시 만드는 거고 이건 기존 시가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평가 법인들 합격생분들 많이 들어보니까 법인에서 요즘에 정비사업 관련된 평가를 많이 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비사업 할 때 종전거의 가치의 평가가 1억 원으로 평가됐다. 새로운 걸 분양시청한 게 2억 원으로 분양시청을 했다.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1억 원을 주는 게 같은 가치라면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은 내야 된다.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처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주거든요. 나중에 처분될 거를. 그거를 평가사가 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관리 처분을 위해 자료를 만들거든요. 평가법인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 법이 필요한 거야. 이걸 알아야지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여러분 실무 나가면 꽤 많이 써먹는 부분인 거고요. 2차 가서 법규에서도 정비사업 관련 조합 관련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작은 문제로 한 개씩은 나와요. 큰 거로 나올 때도 있고 점수 배정이.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 1차 할 때. 그리고 2차 가면은 자세한 사업의 진행은 얘기 안 해줘요. 논점만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 1차 할 때 잘 들어놔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정리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돌아와서 입문서 좀 봅시다. 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넘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금방 얘기했죠? 아까 내가 프린트 한 장 준 거 본 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으면 그 계획 결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됐죠? 그럴 때 일단 전국 단위로 뭘 만들어주냐면 기본 방침이라는 거를 장관이 전국 단위로 만들어줘요.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의 정부의 정책인 거예요. 국가 정책 방향 같은 거. 그래서 무슨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되게 박해했잖아요. 못하게. 근데 지금 빨간 정부 들어오는 당에서는 재건축의 안전진단도 완화시키면서 강남 3구 쪽에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 쪽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나 이런 대형 단지들이 금액이 좀 보합되는 것 같다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가 119제곱미터 A형이 35억이더라고요. 얼마 안 되죠? 돈도 아니지, 가지고 어쨌건, 너무 비싸요, 진짜. 그렇죠? 내 친구 하나, 거기 있는 친구 있는데, 걔 만나기가 싫어요. 맨날 그 얘기 해가지고, 얼마가 올랐네. 듣기도 싫어, 그냥. 그래서, 어쨌건, 그 얘기를.
그래서 기본 방침 만들어서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재정지원계획 잡아줘서 장관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하는 방침이 정비 기본 방침이에요. 그런데 그 정비 기본 방침 안에서 이렇게 뭐가 있죠? 이렇게 서울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의 수가 한 400군데 정도 됩니다. 400군데. 굉장히 많아, 서울시는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 등이 400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400군데의 사업을 한꺼번에 부시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업의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이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또 얘기하죠.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은 뭐야? 정비 기본계획인 거지. 그래서 10년 단위로 만들면서 마찬가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봐봐요. 그 서울시 안에 여기 신림동이 있어요. 서울시 안에. 그럼 신림동에 뭐 해야 돼,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뭐예요?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에, 그 안에 신림동은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까 서울시 일부가 뭐였지? 지구 단위 계획. 까먹은 속도가 빠른데?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요?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결론적으로 옆에 써봐봐. 지구 단위 계획이 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구 단위가 어디 들어간다? 정비 계획에. 그래서 정비 계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집어넣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만들고 빨간색 서울시의 기본 계획 만들어서 서울시 일부의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에 넣어서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사업의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며 기존의 건물을 뭐 하기 전에 철거, 기존의 건물이라는 거를 철거하기 전에 이거의 가치 1억, 새로 진 거 가치에 대한 부분이 2억. 그러면 가격을 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가격을 정하는 게 뭐야? 관리처분계획. 그럼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으로 가격 정리하고 그 가격이 합의가 되고 나면 이제 종전 건물을 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행자가 누군지 봐. 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시행자가 주로 이제 조합이 보통 시행자가 되거든. 정비조합이라고 조합원들이 모여가 단체를 만들어, 이익단체를. 써봐봐, 조합이라고. 그럼 그 조합에서 재개발, 재건축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분쟁이 심한 거야.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조합이거든. 그 조합이 주로 시행자가 돼요. 주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쟁이 심해지고 뭐 시공자와의 어떤 그 시공 금액과의 분쟁이라든가 다 그런 것들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 거를 철거하고자 한다면 철거하기 전에 이것의 가치가 얼마인지, 분양시청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전 걸 철거하는 거야. 그럼 지나가다가 주택단지가 있는데 철거하고 있는 단지를 본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아, 관리처분계획 인가됐구나. 그러니까 철거하는구나. 그래서 철거한 단지를 보면 지나가다가 아저씨 불러서 철거하는 거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물어봐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혼자 느끼면 되고, 아,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다 해봤거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철거되기 전에 가격 정리부터 하자. 요 관리 처분할 때 우리가 감정 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가 되고 나면 감정 평가 법인 등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관리 처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투입되는 거야, 사실. 평가사 투입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공사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준공검사 인가를 받고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면서 대지 건축물이 새롭게 건물로 이전 고시가 돼. 그러면 입주되면서 마무리하는 거야. 그렇죠? 아주 간단히 얘기했는데 30년 걸려. 그렇죠? 30년.
그래서 신혼부부 때 입주했는데 아들 장가 갈 때쯤에 새 집을 입주하는 거야. 그렇죠? 원래 그런 사업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요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공급량 딸리니까 야, 조합이 아니라 우리 공공이 직접 재개발할게. 공공이 직접 재건축할게. 요게 작년 연초에 도입된 거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그래서. 그렇죠? 뭐 시장군수 등 LH 등 이런 자들이 시행자가 돼서 공공이 진행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하려고. 그렇죠? 요번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이 2배, 심지어 심한 곳은 3배까지 오른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러셨거든. 공급량이 없진 않다. 보급률이 105%가 넘어간다. 지역 따라서. 집이 없는 게 아니다. 인식의 문제지. 이랬었거든. 근데 그분이 뭘 오해하신 거냐면 산속에 있는 집은 의미가 없다고. 우리 국민한테는. 나는 전철역 옆에 있는 교통 좋고 백화점 옆에 있는 그런 곳의 아파트를 좋아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 집은 없다고.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다 보니 그렇게 교통 좋고 학세권이라 그래서 뭐 교육여건 좋고 습세권 뒤에 있고 이런 데 가봐. 얼마나 비싸? 30억은 돈도 아니요. 아주 좋고 한강 코앞에 있고. 그럼 50억이야. 아크로 리버파크 알지? 반포대교 앞에 있는 거. 45억이야 그게. 그게 떨어져서 40억이래 지금. 그렇죠? 40억이 아이고 참나 진짜 신경질나 진짜. 어쨌든 그게 원래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가 20억 초반이었거든 그게. 18억 뭐 20억 이랬었어 그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없애버리고 해지하고 공급량 늘리려고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다고 들어온 게 공공재개발 재건축인 거예요. 근데 이 현 조합원들은 되게 시큰둥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발이익 환수가 좀 많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있어요. 개발이익이 많아서. 그거 환수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 순서가 됩니다. 그럼 정비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용어만 좀 얘기할 거예요. 일단 1조.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언급되어지겠죠.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개량한다는 거예요. 그냥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걸 뭐다? 효율적으로 개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이죠. 뭐라고요?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정비사업이죠.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정해진 곳에다가 정비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비법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 정비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정비사업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 그쵸? 무슨 재개발 사업이니, 재건축 사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사진을 넣어놨을 거야, 아마. 봐봐. 뭐 좀 봐볼게요. 사진 준 거. 일단 발표판 봐보세요. 이 도시관리계획상 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정비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일 때,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의 세 가지 사업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동네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동네를 봤을 때 우리 서울시를 봐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동네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뭐 노후불량 건축 빡빡히 모여 있고, 그렇죠? 동네 주변에 도로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이런 동네에다가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을 뭐하죠? 개량하겠다고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걸 진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정비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죽하면 얘를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작. 좀 감정을 넣어서 열심히 해봐. 좀 뭐라고요? 주거! 이러는 거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냥 보는 바와 같이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 이 뒤에 똥개 한 마리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죠? 엄청나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등의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극히 열악해요. 아우, 옛날에 이런 동네 많았었어. 차도 못 올라가. 그래서 이 가운데 큰 도로 이런 데나 이제 마을버스 가끔 올라다니는 거고 막 이러고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 뭐 막 버스가 무슨 관광열차도 아니고 말이야. 그쵸? 극히 열악하고 그냥 보는 바 같이 어때요? 노블량 건축물이 한두 채도 아니고 극히 열악한 게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요. 말해 과도 밀집. 시작. 과도 밀집. 극히 열악하고 과도 밀집한 동네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걸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시작.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 중요한 키워드만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철거하면서 새로 지어지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거죠. 이게 원래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근데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정의했지만,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뭐냐는 거죠. 그럼 들어보세요, 일단.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금 개념을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일단 듣기만 해보세요. 봐요. 동네 가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당령 부분에서 동네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엉망은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은 아닌데 도로가 있긴 있어. 차도 댕겨. 우리 신림동 마치로. 근데 오거리야. 여기서 신호 한 번 받으려면 한 4분 걸려요. 그죠? 근데 또 20m 갔더니 또 오거리야. 와, 이제는 썩을 욕 나와. 그렇죠? 그냥 봐도 어떻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여기는 열악해요. 차는 댕겨. 여기처럼 극히 열악은 아니야. 열악해.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밀집이야. 이게 과도 밀집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거는 열악 밀집인 거야. 그러면 재개발인 거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동네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 봐봐. 재건축은 건물이 토지가 있을 때 봐봐. 우리 강남 가봤어요?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 개포동 이런 데. 그럼 가면 어때요? 도로 같은 게 겁나게 좋아요. 쭉쭉 빵빵해 대모산 뒤에 있고 아주 좋아요. 환경이. 그런데 건축물만 완전 메롱이죠. 도로 등이 이렇게 아주 멀쩡한데 이런 식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말해 양호. 시작. 양호. 굉장히 양호한데 여기 공동주택의 단지. 공동주택의 단지. 이 공동주택 단지만 노후불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노후하고 불량해지게 된다면 이걸 개량해서 새로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라 당의 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을 고쳐서 새로 짓는 게 재건축 사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다시 지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 당연히 뭐가 되죠? 재건축은 도로가 멀쩡하지. 그럼 조합원들이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재개발처럼 부담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지. 도로 안 만드니까 멀쩡하니까.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좋으니까 10억짜리 부시면 20억이 되는데 부시고 싶어? 맨날 부시고 싶어. 지금 이해가 안 가? 10억짜리를 부시면 20억, 30억이 돼. 그럼 여러 번 부시고 싶지? 그렇잖아. 그럼 멀쩡한 집을 부시는 문제가 생겨. 이래서 재건축은 멀쩡한 거 부시면 안 된다고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재건축은 진행할 수 있게 해줘요. 안전진단이라는 단어는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사업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은 수익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건 뭐다? 야, 너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지 않니?
개발이익, 초과이익. 뭐라고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받지 않았었니? 너네 뭐네? 개발이익, 초과이익. 이게 있으면 환수하는 명분이 생겨요. 이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초환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보통. 그래서 우리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고 또 언급이 되어져요. 초과이익 환수. 시작. 초과이익 환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에서 뭐가 된다? 많은 부담금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부과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은 또 높게 짓게 완화시켜준다. 원래 재건축 후에는 안 되는 거였지만 오피스텔도 짓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또 있기도 합니다. 돈 걷어줘야 하니까. 부담금 내야 하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 오피스텔 건설 이런 거는 재건축에만 허용되어지는 아이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재건축이에요. 나머지는 굉장히 공익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이고 재개발은 굉장히 공익사업인데 재건축은 가장 공익도가 떨어집니다. 그 재건축은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수용이 안 돼요.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수용이 안 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될 때는 알바건 놈 걸 뺏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있냐면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한다는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수용 못하면 알바가 놓고 안 파는 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뺏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 조문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재건축은 4가지의 특징점이 있어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쩡한 걸 뿌시니까 안전진단 거쳐라. 초과이익을 많이 보니까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오피스텔 짓게 해줄 수 있다. 수용 못하니까 매도 청구 조문이 있다. 이게 재건축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재건축이 아주 정비사업의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에는요, 새로 집질 만한 땅이 없어요. 어떤 분이 관악산 맞는데 저런 거 녹지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려고. 개발제한구역 다 없애면 어떡할 거야. 말이 안 되지. 저건 놔두고 나머지 개발 가능한 땅 중에 질땅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안 져지면 집값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박해하더니 풀어준 거야. 마지막 1년 남기고. 그렇죠? 아니면 다음에 선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겠어, 그게? 아무래도 다음 주에 못 나와, 나. 그럴 것 같아. 그죠? 어쨌든. 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수업하다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말 안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 도시고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오해하면 안 돼. 난 정치 싫어해. 그냥 정책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면 안 돼. 그렇죠? 그 얘기야.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재건축은 키워드가 뭐야? 양호하다는 거야. 정비기반시설은. 그리고 공동주택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개량한다는 얘기야.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얘기야. 이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겠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시작.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재개발은 열악, 밀집. 재건축은 양호,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개량.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더라. 선생님 그러면요, 단독주택은 정비사업이 안 되나요? 이 법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해 말 건 소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큰 거 얘기하는 거고,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따로 법이 있어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그건 정비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법이 있는 거라 우리 법의 재건축은 공동주택만 재건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들. 돌아와서 요약집 좀, 입문서 좀 봐봅시다. 입문서. 정비사업이란이라고 나와요. 정비사업. 뭐라고 나오죠?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나와서 완전 중요한 거니까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첫 번째 봅시다. 도시 저소득의 주민. 여러분, 아까 사진 보여준 그런 동네에 고소득 주민이 살까요? 저소득 주민이 살까요?
저소득 주민이 살지 고소득 주민이 호수에 살아요. 그렇죠?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극히 열악. 아까 사진 봤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밀집. 극히 열악, 과도 밀집. 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1번하고 2번하고 정의가 두 가지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하고 과도 밀집하는 것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단독이나 다세대 같은 게 밀집한 동네에서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과 놀이터 같은 정비 기반 시설 이런 거를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한다면 이것도 이 사업으로 봐줘요. 꼭 극히 열악과 과도 밀집한 경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재개발은 일단 키워드가 뭐죠? 열악하다. 여기는 극히 열악이 아니죠. 열악하다, 밀집해 있다. 위에는 극히 열악하다, 과도 밀집하다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봅니다. 재개발은 열악하다, 밀집하다인데 중요한 건 주거 환경 개선을 하거나 이게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에요. 열악 밀집한 곳에서 파는 건 맞는데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까지도 우리는 재개발로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법 배울 때 상가나 공장 같은 게 나오면 재개발 관련된 거라 봐도 무리가 없어요. 재개발은 꼭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재개발은 뭐다? 상가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요. 주택을 개량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나 공장이 나오면 이건 재개발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에서 주거 환경 개선한다는 건 재개발이고요. 그거 말고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우선 재개발이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공공재개발 나와 있는데 이게 당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질지도 몰라요. 얘기 안 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봐야 알아.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놔두고요. 다음 페이지. 재건축이라는 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비법을 볼 때는요, 반드시 이게 재개발을 얘기하는 건지 재건축을 얘기하는 건지를 꼭 구분해 보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하늘 땅이에요. 달라요. 굉장히. 지금은 정의만 얘기하지만 나중에 본게임 들어가 뒷 내용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재개발, 재건축은 단어를 구분하시면서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재건축에만 나온다고 얘기했죠. 안전진단, 초과이익, 오피스텔, 매도 청구 이런 거는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달라요. 특징이. 좀 봐보세요. 일단 정비 기반 시설은 뭐가 되죠? 양호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양호 공동주택. 시작. 양호 공동주택. 아주 쉽게 나올 때는 사업의 정의밖에 안 물어봐요. 그렇죠? 무슨 사업인가? 네 문제인데 그거 하나 건지면 거저죠. 요번에 33회 우리 시험 봤던 정비법은 좀 또라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네 문제 중에 한 두 문제가 좀 사이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정작 물어볼 거 물어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거 물어봤더라고요. 개정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출제하시는 분이 공부하기 싫었던 거죠. 새로운 내용을 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낸 거야. 신경질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냥 방 권한이니까. 어쨌건 보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세 가지를 우리가 해당 내용의 정비 사업의 3종이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중요하지 않아요. 노후불량 하겠지.
그렇죠? 넘어가시고. 근데 노블량 건축물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드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40년을 봐요.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면 이걸 노블량 건축물로 봅니다. 이거 체크해봐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면 40년을 봅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주의할 거, 기간상으로 본다면 밑에 있는 거.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러니까 비용상으로 본다면 40년, 기간상으로 본다면 뭐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물어보는 건지 기간을 물어보는 건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봐봐요. 처음에라 얘기하는데 조례가 뭔지 알아요? 조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지자체만의 자치법규,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자체에 위임되어서 법규로 실행시키는 걸 조례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나 지문 나올 때 조례가 나오면 법령에서 서울시에 위임해 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시 의회 의결 통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는 이러고 나와요. 근데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결 통해서 정하라는 얘기죠. 서울시는 30년이에요. 조례가. 서울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88년 이후 있잖아요. 89년, 2000년, 아니죠. 90년 이때 있죠. 그때 지어진 게 지금 슬슬 재건축하겠다고 안전진단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호돌이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88 올림픽 했을 때. 여러분, 올림픽 알아? 올림픽? 이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 얼마 전부터는 알아요? 책에서 배웠어요. 이러더라고. 이야, 내가 88 올림픽 할 때 고2였어. 많이 늙었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근데 그렇게 안 돼 보이지? 미안해. 어쨌든 그래서 기간에 대부분 뭐가 되어진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진한 건축물을 우리는 노블량 건축물로 봐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 해석하면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에요. 아까 앞에서 배웠지, 기반시설 종류. 교공유공 방부안이라고 교통시설도 배웠잖아. 그런 기반시설이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정비 기반시설이라 불러요. 정비 기반시설. 시작. 정비 기반시설. 뭘까? 도로, 상하수도. 재밌는 게 국어도랑. 이게 참 잘 나오는 부분이죠. 국어가 뭐냐면 인공적인 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수로. 우리 보통 얘기할 땐 또랑이라고 하지. 그죠? 쓰면 도랑이지만. 그렇죠? 다 정비 기반 시설이고요. 뭐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무슨 공동구나, 이렇게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 있죠? 이런 걸 다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을 쉽게 이해하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 동네 나중에 살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뭐다? 필수적으로 부대되어지는 거 있죠? 이걸 정비 기반 시설로 보면 됩니다. 필수 부대. 없으면 못 살아. 정비 기반 시설인 거야. 필수로 부대되어 있는 거 있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게 정비 기반 시설이야. 알겠죠? 하지만 밑에 있는 거, 뭐 녹지, 뭐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 공급 다 뭐야 이거? 정비 기반 시설인 거지. 그렇죠? 나중엔 다 외워야 돼 이거. 잘 나와. 근데 뭐랑 많이 물어보냐면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섞어놔요. 그래 놓고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거 얘를 넣고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닌 거 얘를 넣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은 정비 기반 시설 구분해 본다면 얘는 어떻게 보면 생활복리 이런 거와 관련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공동 이용 시설이에요. 다 외우기 곤란하니까 느껴야 돼, 뭔지를. 정비 기반 시설은 필수 부대인 거고 공동 이용은 뭐다? 생활복리 관련된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 우리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등등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생활복리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이용설 나올 때 물어보는 것 중에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화장실 및 수도, 그렇죠? 내용에 대한 것들, 뭐하죠? 경로당 등의 어린이집 타가소, 노유자 시설, 다 생활복리거든요. 이런 건 다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필수부대와 공동이용시설 생활복리,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의 주요 테마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정비사업의 정의하고 이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안다면 정비법은 한 개는 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일단.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대진이, 주택단지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행자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평가사에서만 아직 안 나왔어요. 전 이거를 34회 기출로다가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34회인 거 알죠? 올해 본 게 33회였어요. 근데 내년도 시험은 연말쯤에 공고가 나겠지만 우리 원래 시험 일자는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원래는 3월 첫 주 토요일인데 이 코로 나오는 것 때문에 계속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올해는 4월 첫 주에 봤잖아. 근데 아마 내년도는 원래대로 복귀되지 싶어. 3월 첫 주 토요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확실한 거는 12월 달쯤에 공고되면 얘기해 줄 거야. 알겠습니까? 어쨌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3월 첫 주 토요일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만. 아셨죠? 그에게 시험 날짜는? 그럼 봐봐요.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나중에 조합을 만들면 조합원이 돼요. 그럼 조합원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종전의 건물을 뭐하죠? 철거하고 새로 집을 얻으면 이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뭐냐는 건 나중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냐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 항상 답으로 초이스하는 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재건축의 정의를 뭐라 했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 정비 기반 시설은 무진장하게 양호한데 당의 공동주택의 단지가, 당의 공동주택 단지가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이 단지만 뭐가 되어진다? 노후불량한 거지. 이거를 개량하기 위한 게 우리는 뭐라 불러? 이걸 재건축으로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쵸? 그럼 여러분 봐요. 아직은 안 배웠는지 모르겠으나 공동주택은 이 전유 부분의 소유권하고 대지를 이용한 대지권이 있지. 이게 수반돼 있어요.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 내용과 대지권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라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따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미시라는 말은 뭐야? 법에서 미시라는 말은 and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유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건축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하실 건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의 지위도 건물과 토지를 같이 세팅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소유자도 아니고 조합원도 안 돼요. 만약에 토지나 건물만 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그래서 뭐가 된다?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나 건물만 소유한 자가 있다면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살짝 부기하면 따라서 뭐가 된다? OR 또는이 되어지면 매도 청구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합니다. 그렇죠?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안더스탠드? 그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주거환 개선 사업은 재건축과는 다르죠. 그래서 재개발과 주거환경은 재건축과 다르니까 봐봐. 토지만 소유해도 오케이. 또는 건물만 소유해도 오케이. 그리고
따로 지상권자가 있어도 오케이. 혹시 아직 처음이라 민법 안 배웠죠, 아직까지? 지상권자 뭔지 모르죠? 아직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어렵진 않은데 지상권이 용익물권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내 건축물 같은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해요. 이걸 물권으로 등기해 놓은 게 지상권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건물 소유권이 따로 등기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허가도 안 받고 미등기로 타인 토지 위에다가 지상권만 설정해 놓는 꼼수를 부려요. 왜? 나중에 집 받을까 싶어서. 뭔 얘기인지 알아요? 원래 건물 진학 어떻게 돼야 돼? 건축허가 받아야 되면서 당연히 뭐가 된다? 등기도 치면서 해놔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건물 소유자잖아, 그게.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허가도 안 나올 뿐더러, 그렇죠? 그냥 무작정 가서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 허가도 안 받고 등기도 안 치고 집을 짓는 거야. 그리고 버텨. 나중에 집 달라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에 껴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이 30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 건물을 존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는 사용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여기서의 지상권자의 지위를 써봐봐. 인정한다는 것을 주택을 나중에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써놔요. 중요한 내용이야. 나중에 관리처분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건물 존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면 인정한다는 얘기야. 사업 기간이 워낙 길잖아. 그렇단 얘기지 얘한테 나중에 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 조합원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닌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자들 악의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처음부터 부셔봐요. 때려 뽀개버리고 얼마나 시끄럽고 분쟁이 심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가자니 이런 취지에 어떻게 본다면 사용권을 인정할게. 하지만 나중에 너한테 내가 주택은 못 준다니 이런 식인 거야. 만약에 무허가로 미등기된 지상권자한테 나중에 주택 공급을 준다 한다면 나는 수업 안 할 거예요. 서초구에 가서 적당한 땅 골라서 일단 판넬로 집부터 지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살 거야, 나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되겠지 뭐. 30년 버티면. 안 그래? 나만 그럴까 다 그럴까? 같이 가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오해 말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은 보다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소유자로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사업의 분쟁 방지를 위한 면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상권자에게는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얘기지 나중에 주택 공급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재건축은 뭐가 된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재건축은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조문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다. 소유자의 지위부터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법 처음 공부하시고 얘기하는데 법은 법의 목적과 용어, 그러면서 체계, 이걸 알면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게 법을 공부하는 자세예요. 목차 보는 거, 법의 구성 보는 거. 이게 법의 기본 자세입니다. 목차와 기본적인 목표와 용어도 모르면서 뭐하죠? 세부 내용을 사안삼아 외워서 푼다면 절대 학교 갈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가지고 놀아야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말 이해하시겠죠? 오늘 제가 그 절차와 용어, 흐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공부하기 위한 기본 단어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해도 겁나 유식한 거야. 아, 우리 아들이 학원 댕기 지 2주 만에 말이야. 전문가가 더 들어왔다고 엄마가 자랑한다? 진짜라니까?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게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됐어요. 필요 없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흐름과 목차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 본게임 들어가면 장난 아니에요. 정비법 하다가 멘탈이 나가요. 그렇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앞에 용어 정의를 철저히 기억한 상태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갸가, 갸인지, 갸가야인지 막 화가 나 죽을라 그래. 나중에 그 정비법 써보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상태가 이러고 앉아있어. 이씨, 이러면서. 그죠? 근데 원 조문도 모르면서 2차 가서 그 논리를 파악하려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냐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결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 써. 그리고 그거 아니? 내가 애들 학교 강의할 때 해보면은 중간고사를 보잖아. 기말고사를 보고. 그럼 써서 되잖아? 보면 알아. 외웠었는지, 알고 썼는지 알거든. 채점하시는 분이 그거 안다, 그거 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워 쓴 거는 창의적인 점수 없는 거야. 반점 맞기도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자꾸 얘기하지만. 외우려고 덤비지 마. 그렇죠? 하다 보면 외워져. 그죠? 그 얘기들 넘어갑시다. 건축법입니다. 건축은 아주 우리 관계복귀에서 뭐하죠? 소금과 같은 존재다고 봅니다. 이거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완전 모든 거의 베이스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다른 과목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안 되면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소금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은 항상 얘기하는 거, 대지가 있으면 대지 위에 건물을 짓죠. 그러면 건축물, 아까 봤지? 통설 볼 때 건축물을 건축해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져요.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 대상물의 건축물은 무엇이냐? 그 대상 행위로서 건축이라는 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그 건축물을 적용 대상 행위로 건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적법하냐? 관악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다. 우린 그걸 배우는 거. 그렇죠? 이게 건축법 문항수는 4문제. 그런데 이것도 또라이 문제가 은근 잘 나와요. 4개 중에서 한 2어 개는 버릴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 4개를 다 맞추려고 덤비면 건강에 해로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다른 과목 볼 때 베이스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어 중심으로 내용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흐름보다는 이건 용어가 중요해. 이 법은, 건축법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그림 바와 같이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종 허가로 적법하게 하고 높이 제한, 면적 제한, 대지, 도로 이런 거에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요. 뭐라고 또 나오죠? 공공복리 증진. 그놈의 공공복리 증진은 도대체가 맨날, 그쵸? 관계법규 공법이니까, 그쵸?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용어를 정리해 보자면 기본 용어 정의라고 나오죠. 그럼 기본 용어 정의에서 반드시 알아줄 내용 중에 하나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라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건축물이라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건축할지, 대수선할지, 리모델링 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성 요소를 모르면 뭘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축법은.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주요한 구조부부터 먼저 아셔줘야 됩니다. 말해 주요 구조부. 좀 똑바로 해봐요.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 요것도 저는 34회 기출로 굉장히 유력하게 봅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관련된 부분은 언제가 됐건 항상 35회가 됐건 36회가 됐건 7회가 됐건 언제건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공부하자면 구성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봐요. 주요 구조부가 뭔지 볼까? 봐봐. 그럼 일단 바닥이 먼저 있어야 돼. 바닥. 이게 주요 구조부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닥 위에 뭘 세울까?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요. 이게 기둥이야. 기둥. 수직체의 하중을 부담하는 거지. 맞죠? 그리고 나서 기둥만으로 하중 부담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둥 사이에 벽을 쌓는다고. 이걸 매력벽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건축 공부할 때 내자가 보이면 견딘다, 버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견딘다, 버틴다. 매력, 힘, 무게, 하중, 버티는 벽. 견디는 벽. 내화 구조는 뭘까? 불에 잘 견디는 구조. 내진 구조는 뭘까?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 내자가 나오면 견딘다, 버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매력벽도 주요한 주요 구조부가 돼요. 하지만 봐봐요. 매력벽이 아닌 중간중간에
단순한 칸막이 벽이었어요. 파티션. 이건 주요 구조부 아니죠. 물론 바닥 면적이 넓으면 중간중간에 하중을 분담한 내력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파티션하는 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력벽의 주요 구조.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가장 모르는 게 이겁니다. 뭐냐? 기둥을 가만 놔주면 덜렁거리거든요. 이걸 수평으로 묶어주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걸 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평재의 하중을 부담하는 걸 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둥 묶어줘, 보. 수직체의 하중 부담은 기둥, 수평재 하중 부담은 보. 그래서 옛날에 왜 한옥 보면 대청마루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굵은 쫙 가 있는 거 있지, 거기. 그게 대들보야, 그게. 들어봤지, 그 대들보. 가장 중요한 중심보. 그죠? 보가 수평재 하중 부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뭐라고 한번 막 써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지?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지붕을 얹어요. 이걸 지붕틀. 시작. 지붕틀.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이에요. 정말 더러워 살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예요. 아셨죠? 그리고 건물의 진출입을 위한 주계단. 이걸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물어볼까요?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5번 피난계단, 5번 5궤계단, 5번 특별 피난계단. 다 5번이에요. 그렇죠? 보면 최하층 바닥 X, 사익기둥 X, 작은보 X. 즉, 요 내용에서 하나만 단어가 첨삭돼도 다 틀려요.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5궤계단 이런 건 제외합니다. 주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나올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참 문제 세.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쓰고 주요 구조부인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러고 나와요. 장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예요. everybody, 정확해야 한다. 정확해야 한다. 관계복교는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봐봐. 얇고 넓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빈출 부분을 정확하고도 깊게 봐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와, 이게.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호혜계단.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외울 땐 이렇게 외웁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니까 내기바보 제주 주요 구조부 시작. 내기바보 제주 주요 구조부 내기 하는 거죠. 바보들이 지가 지주라고. 뭐라고요?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0 못 외우겠으면요. 이렇게 해도 돼. 바지 보내주기. 그건 뭐예요? 같은 거야. 순서만 바꾼 거지. 뭐라고요? 바지 보내주기. 이래도 돼. 뭐라고요? 뭐 말해. 바지 보내주기. 시작. 이게 더 쉽지? 그렇게 외워 그냥. 바지 보내주기.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그렇죠? 바지 보내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주요 구조부를 알아야지만 뭐가 된다. 이따가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정리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33회 때 물어봤던 문제인데 지하층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하층. 33회 때 기출됐던 문제고요. 이건 뭐 언제든 물어봐도 괜찮은 거니까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33회 때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지하층 봅시다. 일단 지하층의 중요한 구분은 뭐냐면 봐요. 방의 바닥이 이렇게 지표면의 아래에 있어요. 뭐라고요?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 근데 지표면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하고 여기 있네요. 근데 왜 지표면이 달라? 좌우가? 이유는 대지가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거를 어느 정도가 지하에 박혀 있어야 지하층으로 볼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뭐 하죠?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에 대한 높이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좌우가 다르니까 뭐 하죠? 이걸 뭐 하냐? 평균을 내요. 그죠? 그래서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뭐가 된다? 평균 높이를 구하고 무엇에? 요거 봐. 여기 X에 봐. 윗면부터
윗면. 요거. 윗면부터 윗면이야. 이거 층 높이라고 해요. 그러면 윗면부터 위층, 윗면까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요걸 지하층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에 대한 부분에 해당 내용의 평균 높이가 요게 이 average 2m였고 층 높이가 4m였어. 그러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됐지? 이건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써놔 이렇게 사례를. 그래 안 헷갈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된다면 우린 이걸 지하층으로 봅니다. 작년 기출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2분의 1을 빵꾸 넣고 넣으시오. 아주 식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웃긴 게 뭐냐면 너무 깊은 건 드도 보도 못한 걸 물어보고 또 어떤 건 너무 유치한 걸 내고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렇죠? 그래서 지하층 정의 봅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뭐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층 높이 의미는 뭐고? 윗면에서 윗면. 시작. 윗면에서 윗면.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한다. 이번에 33회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니까 꼭 좀 해당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적용 의상물 등 용어 정의 보고 마무리합시다.